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남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 친구 사이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형이 저를 유혹한 거라고 생각하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더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처형과 뜨거운 친구 사이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형하고는 아내와 결혼 전부터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형과 아내는 쌍둥이인데다가 저하고도 동갑이어서 자주 만나서 놀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술을 많이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너무 오른 제가 처형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집 도우미에게 대하듯이 과감한 터치와 나쁜 언행을 하였고, 그날 이후로 처형은 저를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께도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저와 아내의 교제 및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과 아내가 괜찮다는 끈질긴 설득으로 장인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인 것을 인정하지만 아내와 결혼을 못하게 될 뻔한 것을 생각하면 저도 처형에게 예전처럼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만나도 대면대면하게 지낼 정도로 거의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처형이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하면서 당장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사기당한 전세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전세대출이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인 처가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는 있지만 왕복 6시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처형이 다니는 회사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처형의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처형이 같이 살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와 결혼까지 한 사이였기에 아내의 고민이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서로 만나지 않게 신경 써달라는 것과 반년 이내로는 처형이 다시 나간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맙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더 잘한다는 약속과 함께 처형에게 바로 전화를 하였고, 그 주 주말에 처형은 저희 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큰 짐들은 이미 여주 처갓집으로 보냈고 당장 필요한 옷과 화장품 등 필수용품만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싱글 여자라서 그런지 큰 캐리어로 3개나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반년치 관리비를 미리 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음식 및 생활비는 그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나 관리비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은행원이었던 처형은 돈 문제만큼은 깔끔해야 한다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형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거실이 아닌 방에만 있게 되는 것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의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잘해주면 안 되냐면서 저한테 아내가 말은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처형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하는 질문마다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제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안부인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처형 전세 문제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추었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빨리 집을 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처형도 알았는지 저와 계속 거리를 좁히고 친해보려는지 저에게 새삼스럽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투명 인간처럼 지내놓고서는 갑자기 180도 변한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처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단답으로 대화를 일관하였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아내가 신입사원 환영회 및 워크숍에 가야 한다면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처형과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인사과도 아닌 아내가 꼭 가야 되는 거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직장인이 회사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소속 부서가 어디든 무슨 상관이냐고 다 큰 어른이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비운 첫날 저녁, 처형이 저보다 퇴근이 빠른 편입니다. 평소에 저녁을 집에서 같이 먹기는 하는데 저녁을 차려놓을 건지 시켜 먹을 건지 각자 해결할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연락하기도 싫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제 속으로 처형이 저녁을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는지 집은 조용했습니다. 화장실이 말라있는 것을 봐서도 처형이 퇴근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던 밑반찬 꺼내고 찌개를 끓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처형 것까지 준비를 하고 먹었지만 다 먹을 때까지 오지 않아 처형 식사만 준비해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나와보니 처형은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처형도 불편해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여주 처가집에서 출퇴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퇴근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아내가 없다면서 술 약속을 잡아보려고 하였지만 평일이기도 하고 다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놈들이 많아서 결국 쓸쓸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회를 배달시켰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여러 병을 사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편한 복장으로 TV를 보면서 회에 소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술병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워크숍을 간 아내가 올 수는 없고 처형이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주를 테이블에 올리고 마셨습니다. 처형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 가서 씻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형이 시킨 족발이 배달 왔고 그 족발을 들고 제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술 생각이 났는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마시자면서 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쓸쓸했기에 좋다며 같이 한잔 하였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다시 좀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지난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처형도 자기가 좀 과하게 오버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사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에 아니라면서 다 제 잘못이라고 미안할 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아내 옆에서는 술 안 마시냐면서 물어보길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였더니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 화들짝 놀라면서 술을 숨긴 거냐면서 오늘 술 마신 것은 아내한테 비밀로 할 테니 편하게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아내가 좋은 남자와 잘 결혼한 것 같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형은 결혼까지 약속하였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기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점점 애교를 떠는 처형이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옷 사이로 보이는 처형의 몸과 향수 냄새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처형이라고, 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만 먹고 다음에 또 마시자면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일어나면서 거실과 제 가슴에 토를 하였습니다. 처형을 소파에 눕혀놓고 거실을 치우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실에 나와서 보니 처형은 다시 거실에 토를 하고서는 뒹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실을 치우고 처형을 보니 도저히 그냥 침대에 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진 처형의 옷은 세탁기에 넣었고 거의 끌어앉아서 처형을 씻겨주었습니다.
최대한 안 보려고 하였지만 결혼 후 다소 통통해진 아내와 달리 아직 처녀인 처형은 여전히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던지 빨리 씻긴 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처형의 침대에 눕히고 나오는데 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보지 않았냐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였고 저도 참지 못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없을 때면 처형과 뜨거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내에게 처형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된다고 하였고 아내는 고맙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맞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를 못하겠습니다. 처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두지 못할 거라면 다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1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고 저희 커플은 30대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4년을 만났지만 여자 문제로 4년 내내 싸우고 지지고 볶다 결국 바람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헤어졌지요. 그렇게 이미 한번 큰 상처를 받아본 상황이라서 그런지 저는 유독 다음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 정도의 텀을 두며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점점 발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람핀 전 남자친구가 나쁜 건데 저는 그 원인을 늘 저라고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요. 결국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은 많이 무너졌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이로 인해 제가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마음의 벽을 1년 만에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 지금 현 남자친구였지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으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돌진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진 이유는 이러다 한 번에 마음이 식을까 무섭기도 했지요. 또는 원래 이렇게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인 건가 싶었고 저를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후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흔히 말하는 사랑꾼이었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제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늘 모든 관심은 저에게만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딱 그랬지요.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흘러가고 있었고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촌 누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독립해서 홀로 살고 있었지만 그 집을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집 방향이 반대라서 중간 지점이나 거의 저희 동네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이건 남자친구의 뜻이라 존중해 줬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 가는 걸 보고 가야 마음이 놓여서 그쪽으로 가야 하니 굳이 본인의 동네까지 힘들게 오지 말라는 말을 했지요. 여기서도 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핸드폰 전원도 꺼져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는 신호가 갔는데 갑자기 꺼진 게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내내 몸이 안 좋았던 터라 혹여나 쓰러진 건가 싶어 너무 걱정스러웠지요. 혹시 몰라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노출이 심한 차림에 어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주소가 맞았지요. 다시 초인종을 눌러서 여기가 남자친구의 집이 아니냐며
이름을 말하니 맞는데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고 몸이 달달 떨렸지요. 전 남자친구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해봐서 그런지 머릿속에 온갖 상상들로 가득 찼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도대체 만나는 남자를마다 하나같이 다 왜 이러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책을 하기 시작했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저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되려 그 여자에게 내가 여자친구인데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 씩 웃으며 팔짱 끼고 저를 쳐다봤지요. 황당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약속 장소에 있는데 그냥 간 거냐며 배터리가 나가서 그랬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해명하라는 제 말에 이 둘은 동시에 씩 웃으며 오히려 저를 달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사촌지간이라며 사촌 누나가 일 때문에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지만 제가 신경 쓸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촌이라고 해도 아니 사촌지간이고 성별이 다르니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게 사촌 누나는 귀엽다며 사촌끼리 뭐 그런 게 있겠냐고, 알몸으로 돌아다녀도 서로 신경 쓰지 않을 사이이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였고 생각을 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촌 누나가 사촌 동생 앞에서 저런 차림으로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더 논해봤자 사이가 틀어질 것 같고 제가 이해도 못해주는 쫌생이가 되는 것 같아서 넘겼지요. 이후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끊으려는데 뽀뽀 소리와 함께 전화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며 삐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스러워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안 끊겼다는 걸 인식한 남자친구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요. 아마 제게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사촌 누나랑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같이 있다며 그런 걸 갑자기 왜 묻냐고 했지요. 다행인 건지 갤럭시 통화 자동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너는 사촌 누나랑 이런 걸 하냐고 소리치며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TV 소리라며 정말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사람을 아무리 만만히 봐도 그렇지 점점 저를 이상하다는 듯 몰고 가는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울면서까지 말을 했지요. 정말 그런 거 아닌데 왜 자꾸 본인을 의심하냐고, 이런 저 때문에 너무 숨막히고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닌데 저 홀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어 이제는 너무나 헷갈렸지요. 그런데 결국 제 눈으로 이 둘이 길거리를 거닐며 팔짱도 끼고 뽀뽀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 자리에서 잡아 물었습니다. 이제야 인정을 했지요. 사실은 사촌 누나처럼 지내던 동네 누나라면서 바람핀 건 절대 아니라고,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내서 그랬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이 둘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각자 연인이 있어도 늘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아슬아슬한 건 사실이지만 선을 넘지 않았다며 뽀뽀 말고는 한 게 없다고 정말 저를 사랑한답니다.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고 제 남자친구랑 만날 마음은 전혀 없는 그저 동생이라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자고 해야 하는데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거 알지만 이 둘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떨어뜨린 후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이른 신뢰를 쌓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